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들리시고요. 네,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1번. 네,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네, 증시 탄력도 둔화. 중국의 GDP 발표 속 2차 전지 순환매 전략은, 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특징적인가요? 그렇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오늘 어제 종가관심주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익 내신 분들 많아요? 네. 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혹시 수익 내신 분 있으면 한번 수익률 좀 한번 써주세요. 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그냥 다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관련주도 되지만은 지금 2차전지 원자재, 네, 원자재 그룹주로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멀티플이 좀 적용될 수가 있다. 2차전지 테마로 연결되면서 멀티플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줄을 그어놨어요. 직전 고점 부분을 줄을 그어놨는데 지금 42만 원대 유지가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스텔리온이 25%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원자재 관련주로 포스코 엔텍이 7%, 그 다음에 미얀마 가스전으로 그 과거에 이제 뭐 미얀마 가스전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 엄청 무거운 종목인데 3거래일째 연속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해외에 2차전지 관련된 그 광산 지분 투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얘네들 올라가는 동안에 그 포스코 퓨처엠도 잠깐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3거래일째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ENC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냥 뭐 우리나라의 단타꾼들이 오늘 포스코 그룹주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2조 8천억인데 오늘 또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네, 오늘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었죠. 원래는 이제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되면서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IT 서비스 그다음에 전기 제어 계측, 네,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ICT,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DX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2차전지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특히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 급반등했다가 윗골이 달렸고요. 이수와 마찬가지고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 나왔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하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하다. 네, 그룹주들이 강하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네요. 2차 전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하고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특징적입니다. 자, 시황은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GDP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상회로 나왔어요. 중국 GDP 예상치 상회. 그래서 오늘 중국 GDP가 예상치 상회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호재 노출로 인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황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자,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은요. 박찬웅의 마지막 승부주 이 방송의 핵심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고 시장의 핵심 주도주, 유망주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인데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요. 시장의 관심과 돈의 흐름이 쏠리는 그런 종목을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탄생을 한다. 즉 시장의 핵심 주도주 3일 동안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포스코 그룹주예요. 포스코 그룹주가 3일 동안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포스코 그룹주로 오늘만 해도 2조 원 넘게 자금이 쏠렸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의 핵심 주도주죠. 근데 이제 어제 종가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의 핵심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하냐? 즉 시장의 선도 세력, 기관, 외국인, 큰 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시장의 선도 세력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 큰 손들은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죠. 그래서 정보도 빠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가 가끔씩 끊긴다고 해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유튜브 시청자님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소리 잘 들리시는지만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면은 유튜브 시청자님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와운의 유튜브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자, 어제 전일 종가 관심주예요, 여러분. 네, 전일 종가 관심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션 성공 실패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좀 보기 편하게 한쪽으로 좀 세팅을 좀 해줄게요. 어제 종가 관심주. 어제 종가 관심주. 전일 종가 관심주. 네, 전일 종가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일 종가 관심주 미션 성공 실패 여부를 같이 좀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중에 14% 올랐습니다. 지금 파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시겠죠. 자,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의 상사, 네, 상사죠. 네, 그래서 미생, 그 드라마 미생의 배경 회사죠. 해외 자원 개발의 대표 주자고요. 자, 일단은 장중 고가 플러스 14%로 상승을 했고요. 네, 이거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미션 성공했어요, 여러분. 네,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얀마 가스전 얘기가 나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에 뭐 여러 광산이나 광부나 자원 개발을 앞장섰었어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 무역도 중심적으로 하지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부각이 되었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미얀마 가스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원 확보, 니켈, 구리, 그리고 리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해외에 리튬 호수나 그다음에 이제 니켈 광산이나 코발트 광산이나 이런 것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선봉에서는 그 자회사가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뽑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아바코라는 종목이 드디어 올라왔는데 요 며칠째 아바코는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그죠? 네, 4월 11일 종가에도 아바코를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 자, 아바코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아바코는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죠. 아바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2차 전지용 물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동방용 슬리팅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이면서 2차 전지 장비 쪽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항상 주인공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자, 주인공 매매 기법의 중요한 거는 이제 중심축 매매 기법이죠. 이거 보시면은 요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이 지지가 되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아바코도 4월 11일 날 여기에서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날 3% 올라가서 미션을 성공했지만 장중에 3%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그 기대치에 못 미치죠. 근데 이 중간 지점이 지지되고 있으니까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종가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11%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가는 13%고요. 그래서 이 아바코 같은 경우도 장중 고가 플러스 12% 상승을 했고요. 미션 성공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나쁜 소식이 있죠. 네, 그 외 종목들이 오늘은 좀 별 힘이 없는데 나머지 종목들 그럼 미션을 연장해서 봐야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션 성공했죠. 그리고 아바코도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3.90, 3%를 이탈했지만 여기서 더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세안 메카닉스는 여기에서 저기 위로 올려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바코 다음 부분에서. 자, 세안 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뭐 LG 그룹하고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실에 거치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만든 거치대. 그런 거치대를 원래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에 필요한 부품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니까 이 좀 가벼운 전기차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기술과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LG 그룹에 납품을 하는 거죠. 전장 부품 사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및 그 전기차, 수소차 부품업체로 탈바꿈했어요. 세아 메카닉스가. 원래는 LG그룹 같은 LG전자나 LG그룹에 이런 그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다가 전기차 쪽 마진이 좋다 보니까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아, 전기차 부품 회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지금 세아 메카닉스도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요것도 지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그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아 메카닉스. 근데 요런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나온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중요하죠. 음, 어디까지 밀릴 수가 있냐?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까지. 5일선이 깨지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 지점 네,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이 중간 값이 지지가 된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아 메카닉스도 오늘 4% 이탈했지만은 미션 연장해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미션 실패. 장중에 마이너스 3% 이탈. 하지만 미션 연장으로 저는 해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우리 기술 원전주들이 어제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좀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고요. 우리 기술은 철도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원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원전 제어 쪽에서 글로벌 4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제어 쪽. 제어 계측 쪽에서 원전 제어 계측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철도 제어 시스템 그리고 철도 그 지하철 스크린 도어 이런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왜 어제 뽑아드렸냐면 이 보통 보면은 이제 241선부터 뭐 저는 이제 세력선으로 221선을 쓰는데 221선, 301선 이런 부분을 어제 웬만한 그 저항을 다 돌파를 했어요. 보통 이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이 강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 중요한 거는 거래량. 네, 거래량과 또 뭐가 필요해요? 수급이 필요하죠. 거래량, 수급, 그 다음에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캔들은 뭐가 필요해요? 캔들은 장대 양봉. 네, 캔들은 장대 양봉에. 그러니까 거래량과 이제 거래량 수급이 받쳐주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윗꼬리가 쫙 달리면 안 되겠죠. 윗꼬리는 짧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는 짧고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은 이때부터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부분을 잘 지지되는지 좀 보시고요. 요것도 2.54 장중에 마이너스 3%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하루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3%. 근데 미션 연장으로 해서 하루 이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바코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급등 이후에 쭉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매매 전략은 음봉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기술이 좀 아쉽긴 아쉬운데요. 한정기술은 원래는 이 중간 지점을 지켜줬었어야 돼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8만 원 정도 지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제 좀 너무 급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왜? 이 앞전에 고가권을 돌파를 해주긴 했으나 이 매물벽을 다 소화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 매물을 소화는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들어 올리기에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한 돈.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시장의 돈을 누가 다 빨아들이고 있냐? 네, 오늘 돈을 어디가 다 흡수를 하냐? 어디가 다 흡수하나요?
그렇죠.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돈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을. 네, 시장의 돈을 포스코 그룹주가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조 원의 돈이 자 포스코 그룹주로 돈이 다 쏠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이나 그 원전 테마 같은 이런 짜잘한 테마 어떻게 보면 짜잘하죠. 왜 그러냐면 워낙 그 포스코 그룹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돈을 이쪽 포스코 그룹이 싹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 읽어야 더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 지금 돈은 어디로 흐르는지,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역시 뭐 한전기술도 기술력이 높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나 플랜트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로서는 한전기술이 특히 그 발전소 부분, 원자력 이런 쪽은 한전기술이 원톱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전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어, 손절을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장대양봉이 나온 시가가 이탈이 되면은 손절 라인을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원전 테마가 여러 가지 나올 것들이 많죠. 미국과의 그 원자력 관련된 그 마찰, 기술력, 그 설계나 이런 부분의 마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수출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렸었는데 미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런 그 기술적 부분이나 특허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이 되면은 또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원전 그 루마니아부터 해서 체코 막 그 앞으로 이집트 수많은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의 지금 MOU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원전 업체들하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호재다. 그리고 나올 뉴스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피코그램은 왜 어제 얘기를 해드렸냐면 요것들은 이제 그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이 피코그램이 정수기하고 정수기 필터 쪽, 정수기 필터, 그 다음에 정수기,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휴대용 정수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네,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은, 즉, 원전 이슈가 될 때마다 이 피코그램의 주가가 한 번씩 불끈불끈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4.55%로 이탈,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피코그램은 정수기 필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인프라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 인프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한 5%까지 떨어졌는데, 장중에 이제 8% 찍고 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왜 끝나지 않았냐? 자, 보시면은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에, 요 정도에 지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이오 인프라는 CRO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이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이면은 얘는 커플링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성공 실패 여부를 좀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네. 자, 먼저 한전기술을 빼먹은 거죠.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미션 실패했어요. 네, 미션 실패. 마이너스 3% 장중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피코그램도 장중에 마이너스 3% 이탈로 해서 미션에 실패했지만 저는 하루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션 연장으로. 그래서
미션 3% 이탈했다고 해서 다 같은 미션 실패가 아니라 제가 좀 더 하루 정도 봤을 때 플러스 3%될 수 있는 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 이상 될 수 있고,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코그램도 한번 미션 연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진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아예 3% 이탈로 해서 미션 실패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인프라도 5% 정도 이탈했지만 장중 마이너스 3% 이탈해서 미션 실패지만 네, 하루 더 미션 연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자, 그러면은 이제 세아 메카닉스도 조금 하루 더 보자고 했죠. 세아 메카닉스. 네, 미션 연장. 자,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 미션 연장. 한정 기술은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미션 실패. 자, 그냥 우리 기술도 미션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네, 원전주는 일단 좀 하루 더 보시죠. 네, 프로그램 미션 연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루 더 보셔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션 성공, 미션 연장, 미션 실패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20분에서 30분 뒤에 3시 정도에는 또 새로운 종목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어, 당일 종가 종목. 자, 이제 당일 종가 관심주 몇 시에요? 네, 제가 3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시에 공개, 오후 3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시황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네, 요거 꼭 여러분들 당일 종가 관심주 오후 3시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네, 오늘 당일 종가 관심주 오후 3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증시의 핵심은요,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어요. 증시는. 네, 증시는 상승 추세 쪽인데, 근데 이제 지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상승 탄력도는 둔화되고 있다. 네, 추세 상승 속에서 상승 탄력도 둔화. 요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에요. 상승 탄력도는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상승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개 이상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웬만하면은 2, 3%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매매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다. 네, 오늘은 좀 매매하기 까다롭다. 매매하기 조금 어렵다면은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 쪽으로는 이런 흐름이에요. 수급을 좀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은 그래도 거래소는 좀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예요. 거래소,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다음에 여기는 선물. 선물은 지금 외국인들 팔고 있고, 코스닥은 그 외국인 기관 둘 다 팔고 있어요. 코스닥 쪽은. 네,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자, 요거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은 사실상 긴축 완화가 진행 중이다. 왜?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연속 하락을 하고요. 추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추세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 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미국의 이제 CPI나, 그 다음에 소비 지출 부분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이 파산이 이어지면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들 파산을 막기 위해서 지방은행까지 포함을 하면 약 5천 개 이상의 지방은행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냐면 미국은 여러분들 그 몇백 년 전부터 각 지역의 은행이 그러니까 뭐 중앙의 통제를 안 받고 그 중소은행들이 난립을 했었어요. 미국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힘이 파워가 커지고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가가 형성이 되고 또 또 대형은행들이 들어섰고요. 근데 여전히 저기 시골에 있는 미국의 시골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요. 지방은행이 뭐다 업무를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은 지방에 없고 다 저기 뉴욕이나 이런 쪽 서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지방 은행들의 인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곳에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 뭐 SVB 사태나 그다음에 이제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런 지방은행들이 걔네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그 투자를 구성을 잘하는데 그냥 막 한쪽 쏠림, 국채가 좋으니까 막 국채에다가 몰빵해 놓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지방은행이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고금리예요. 지금 미국의 은행 지금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자, 미국의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이 기준금리를 지금 5%죠. 여기서 5월 달에 얼마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25bp 더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5.25예요. 여기에서 멈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고금리를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도 이 연준, 네, 그리고 이제 이 연준에서 일단 좀 버텨봐라. 고금리는 우리 어쩔 수 없이 물가 잡기 위해서 고금리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지방은행들은 못 버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채권 쪽. 채권 시장은 지금 붕괴가 됐어요.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 채권 시장. 여기 보시면 채권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방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자금을 여기 지방은행에다가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지방은행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미국 애들은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지방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그냥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죽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죽어도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실질적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은, 네,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미니 불장이 되는 겁니다. 자, 미니 강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 강세장이 이어질 거냐? 보통 한 지금 4월이잖아요. 이게 그 3분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4월,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 미니 강세장이, 이 미니 불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3분기. 그러면 한 대충 9월 정도가 미국의 위기설이 있는데, 9월에 위기설이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는 6월 채권 위기설이 있고, 미국은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적어도 2분기, 우리나라가 6월만 잘 지나가면은, 미국이 9월 달에 위기설이 있으니까 2분기, 3분기까지는 증시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월 달이 전통적으로 약세장이었거든요. 10번 중에서 두 번 빼놓고 8번이 5월 시장은 약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미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죽어도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중앙은행이 지방은행을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대출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 상승 추세 속에 있는데 조금 상승 탄력도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탄력도 둔화. 진짜 미국은 지금 아직도 전당포 같은 지방 은행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야, 예를 들어서 친척이 뉴욕에 있는 JP 모건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은행에 있는 그 지방은행 간부가 야, 니네는 어느 쪽에 투자하냐? 우리 지금 요즘에 채권 좋게 생각하는데 그럼 채권에다 몰빵 쳐버리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미국은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그냥 지방에 남아 있으면서 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굉장히 상식적인 나라고 굉장히 똑똑한 나라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엘리트 층만 똑똑하는 거고 대부분의 미국에 있어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 20%가 똑똑하고 상류층들이죠. 중산층 이상이 얘네는 먹여 살리고요. 아무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바보들의 천국이에요. 그게 미국입니다. 바보들의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진작 본인들은 야, 양적 완화인데 우리 양적 완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까 봐.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물가가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금리를 못 버텨요. 절대 못 버팁니다.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소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소비 죽는데 3개월이면 끝납니다. 네, 소비 지표가 박살나는데 3개월이면 끝나요. 소비가 줄어들면 투자가 급격히 감소됩니다. 투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해고를 시작하면은 해고예요, 해고. 기업들이 해고를 늘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해고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그럼 미국 애들은 뭐뭐 보냐면요. 소비하고 실업률, 고용 지표를 보잖아요. 고용 지표.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이제 부랴부랴 또 양적 완화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시스템이 완벽한 것 같지만 시행착오를 빨리 해결하는 것뿐이지 얘네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도 문제가 많아요. 그거를 그거를 중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원래는 반중국 연대를 깨부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게 브라질, 사우디,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원래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중국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는데 독일이 지금 미국한테 경고를 먹었죠. 도이체방크 날아갈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미국 편 들고 있죠, 독일이.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러브콜 보냈고 화답했고 사우디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사우디는 고민이 크죠. 딱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기만 바라는 거지 이 중국 쪽에 다 붙을 수도 없어요. 사우디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편만 들기에는 자기네들 자존심도 있고 또 실리를 챙겨야 되니까. 프랑스는 이번에 가가지고 에어버스 160대 계약 성사시키고 왔죠.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부질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만 지금 박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네, 박살나고 있죠. 네, 외교력이 좀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양자 외교는 잘하는데 다자 외교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쏠려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끝났을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가 그동안 조정 보였는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에코프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이 갑자기 또 등장하면서 급등, 3거래 연속 급등 나왔어요. 시장의 자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쏠림 현상을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자, 4월 중순 이후, 즉, 이제 중국에서 이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발표했어요. 중국의 오늘 성장률 발표했는데, 잠깐만요. 네, 발표했어요, 성장률. 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중국의 GDP가 4.5 나왔어요. 예상치는 4%였는데, 예상치. 중국의 1분기 GDP가 4.5%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나온 거죠. 제가 그때 어제도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2022년 4분기 때는 제로 코로나였어요.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근데 1월 달에 바꿨죠. 2023년 1월부터 이제 코로나 풀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2023년 1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1분기 좋으면 2분기도 좋아요. 앞으로 그래서 4월 중순부터는 4월 중순부터는 뭘 보라고 했어요. 중국향을 보자. 중국향. 네, 중국향으로 해서 범중국 관련주를 보자고 했어요. 범중국 관련주. 어제 대표적으로 범중국 관련주 뭐 알려드렸어요? 페노션. 요거 알려드렸잖아요. 페노션. 물동량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네, 월요일날 페노션 얘기해드렸잖아요. 페노션. 월요일날 페노션. 어제 1.5% 올라갔고 오늘 장중에 6% 올라갔습니다. 지금 2%지만은 어제 알려줬어요. 자, 어제 페노션 얘기해드렸는데 네, 어제 페노션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다.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물동량 증가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HMM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페노션, HMM.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은 페노션하고 HMM, 요 두 물동량 증가하니까요.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페노션하고 HMM, 요런 쪽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 보라고 했잖아요. 뭐 현대제철도 있고 그렇지만은 현대제철 쪽도 좋지만은 포스코홀딩스 위주로 보라고 했죠. 그리고 화학주 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떨어졌네. 효성 첨단소재, 스판텍스, 효성 첨단소재 얘기해드렸고 어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업종들이 좋아질 거예요. 철강주는 당연히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자 기업들, 삼성, LG, 뭐 테슬라, 외자 기업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투자 독려, 투자를.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자 기업들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디 갔어요?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갔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생전 가지도 않았던 LG 디스플레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자 기업 독려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은 과열도 쉽게 되지만은 한번 꺾이면 끝납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2기 때에서 3기로 넘어가면서 2기 때 뭘 했냐면 제로 코로나하고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니네만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공동부유 외치면서 마윈 쳐내고 막 그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헝다그룹 막 계속 공격하고. 근데 헝다그룹을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를 치려고 했더니 얘가 무너지면은 완다그룹부터 해서 다 무너지니까 하양연화도 막 무너지고 하양렌이라고 해서 저기 뭐랄까 중국의 큰 건설회사가 또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공동부유를 외치고 제로 코로나 외치는 동안에 중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특히 부동산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부동산을 살리려면은 사람들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자 기업들 자기네 자국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자국 기업엔 돈이 없으니까 야 외자 기업들 LG, 삼성, 테슬라, 애플 야 투자 더 해줘.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우리가 조금 심하게 했지. 삼성 우리가 그동안 심하게 했지. 야 좀 더 투자해줘라. 네, 미국하고 정치적으로는 냉랭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더 투자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외자 기업이 투자가 늘어나야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을 살리려고 외자 기업을 독려하는 거예요. 외자 기업이 투자가 늘어나면은 또 해외에서 또 저기 아니 공장을 크게 만들면은 자국에 있는 인력들도 고용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죠. 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뭐랄까 거기에 담당자들이 또 와서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 좀 살아나겠죠.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1분기 좋아졌고 2분기도 중국 경제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로 코로나를 지금 풀었죠. 제로 코로나. 중국에서 풀었어요. 그죠? 중국에서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 집중, 부동산 살리려고 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 반등 나오고 있죠.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 중국. 네,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여러분. 자, 쭉 보시면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에 대한 우려도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 근데 미국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못 올려요. 최대치가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예요. 지금 5%입니다. 한 번 더 올려봤자 5.25.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다 죽어요. 미국도 죽습니다.
고금리를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경제계 두 노인이, 두 올드맨, 예, 두 노인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 두 노인이 누구냐? 파월하고 앨런입니다. 파월과 앨런. 앨런, 저기 뭘까? 재무장관. 파월, 연준 의장. 이 두 노인네가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누가 얘기했냐?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범중국 관련주를 봐야 된다. 네, 범중국 관련주를 여러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범중국 관련주. 자, 그런데 아침에 또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반응은 없어요,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아침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자, 요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또 초청을 했어요, 중국이. 예, 이 중국 애들은 항상 계획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외교 부분은 우리나라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중국과 미국은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 분야에서는 완전 초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딱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예, 강약을 조절하면서 주변국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계속 때렸죠. 외교적으로 계속 때렸어요. 야, 미국 편 들면은 니네 가만 안 둬.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자, 중국과 미국인데요. 여기에 누가 껴있냐? 한국이 껴있습니다. 한국이. 자, 이런 말이 있죠. 건달과 양아치 사이에 있다. 네. 양, 건달. 건달과 양아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력이 완전 백척간두예요. 딱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힘이 세지만 양아치와 건달 사이에서 뺏기고 뺏기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 두들겨 팼으니까 이제 달래는 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5월 달에 이제 방중 시기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야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지금 중국이 가장 강점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정. 네, 미국은 그냥 슈퍼파워고, 미국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원래부터 싸웠던 애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백척간두인데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얘네는 지금 그 시진핑 체제에서 똘똘 뭉치고 있어요. 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상황을 뭐 여기 뭐 제가 뭐 개인 의견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시진핑은 지금 현재, 에,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 시진핑은 지금 미국에 맞서서 우군을 확보하고 있죠. 우군, 프랑스, 브라질, 사우디, 가장 큰 우군은 러시아. 근데 지금 유럽이 지금 시진핑 쪽에 좀 우호적인 쪽이 좀 많아요. 서유럽은 우호적입니다. 중국에. 동유럽은 러시아하고 지금 잘못하면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동유럽은 지금 미국 편인데, 서유럽은 야, 이탈리아랑 다 중국 편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다 중국 편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도 중국 편인데, 근데 왜 독일은 지금 왜 미국 편으로 돌아섰냐? 미국이 경고를 줬어요. 도이체방크. 도이체방크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도이체방크 자금을 중국 애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 보여줬잖아요. CS증권, 아니 CS은행. CS은행 날려버렸죠.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CS가 여러 가지 사고 친 것 같지만 러시아 자금이 CS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CS은행 날려버리는 거를 스위스은행
2위였잖아요. 이걸 CS은행 날려버리는 걸 보여줬죠. 누구한테? 독일한테 보여줬죠. 말 안 들면은 CS은행 골 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놀랬죠. 도이체방크 날라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짝 중국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이 타들어가죠. 독일도 똑같아요. 한국하고. 말 안 들면은 도이체방크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에 맞서서 우군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한국은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뭘 봐야 돼요? 범중국 관련주를 봐야죠. 범중국 관련.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그 제스처가 나오면 혐한이 조금 사라질 수가 있어요. 혐한. 지금 중국의 MZ 세대가 엄청나게 지금 혐한이에요. 혐한. 분위기가 그냥 한국 사람들 까오리 빵쯔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짱깨라고 하듯이 중국 애들이 우리를 까오리 빵쯔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작은 놈. 뭐라고 하더라? 그걸 그 작은 나라를 이 소 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엄청 비하하는 거. 코딱지만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국말로 있어요. 엄청난 비하 발언이 있는데 우리를 이제 빵쯔라고 하잖아요. 빵쯔. 중국 애들이 우리 놀릴 때. 근데 걔네는 이 빵쯔보다 더 나쁜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 사이가 지금 중국 MZ 세대들이 혐한이 지금 심한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또 엔터주들, 컨텐츠 관련주들이 또 게임, 컨텐츠 엔터 게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바닥권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엔터는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올랐는데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 게임주들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을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많이 올랐죠. 현대건설기계 얘는 이제 인도 그다음에 중국향. 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쪽 경기가 살아나면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향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오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바켓 로더, 소형 로더 같은 경우 두산바켓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 기계 쪽에서 두산바켓,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가 있죠.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건설기계 수요는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가 중국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 계속 보셔야겠죠. 중국에 투자한대요. 테슬라가. 그러면은 테슬라 관련주들 좀 계속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국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1등이잖아요. 지금 150만 대, 이거를 이제 200만 대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많이 팔리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2차 전지 좋아지고 전기차 부품주들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잘 안 죽는 이유가 또 테슬라 이슈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좋아진대요. 네, 2분기,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주도 보셔야 돼요. 화장품. 화장품이 조금 약하긴 한데 화장품도 좀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 좀 약해요. 좀 화장품 의류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의류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고 책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그 정치 관련된 얘기고요. 국제관계 이슈니까 뭐 제 개인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중국 MZ 세대들이 혐한 엄청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아셔야 되고 중국의 3, 40대, 50대까지는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저도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년 6개월 있었는데 제가 15년 전, 17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한국 사람한테 호의적이었습니다. 뭐, 걔네들이 사기를 치건 어찌 됐건, 대하는 태도나,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그 예의가, 대우가 좋았어요. 막 만나자마자 눈 흘기고 막 까우리 빵쯔,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중국 가서 지나다니 보면 시비를 걸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듣다가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좀 혐한이 좀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 사드 이후에 혐한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자동차도 2017년 이후에 한국 자동차 안 팔리고 삼성 갤럭시 폰 안 팔려서 철수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안 팔려요. 화장품도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네, 이 범중국 관련주를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봐야 된다. 이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제 화장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자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낙폭과대에 따라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쪽 화장품 쪽으로 들어왔는데 딱 상황을 봤더니 범중국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더라. 지금 중국의 GDP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2분기도 중국의 경제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범중국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화장품이 그래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아시겠죠? 네, 시장의 흐름. 자, 요점 정리할게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의 상황부터,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그리고 종가 관심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분위기다. 미국은 사실상 긴축 완화 진행 중이다. 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쏠림 현상을 벗어나야 되는 게 관건인데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조금 풀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2차전지 섹터가 여전히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다시 살아나고 네, 그런 식으로 2차 전지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의 자금이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4월의 관건은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다른 섹터로 돈이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는데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래도 중국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좋아지니까 범중국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범중국 관련주 보면서 물동량이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은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페노션이나 HMM 같은 이런 해운주들도 좀 보자. 자, 그 다음에 범중국 관련주들,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범중국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 낙폭과대 쪽에 있었던 바닥권에 있던 화장품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봐야 되고, 그리고 MZ세대 혐한이 감소되면은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 게임주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엔터주들 또 여름 앞두고 콘서트 많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꾸준히 봐야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가 또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이나 전기차 부품주들,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 부품주들 여전히 괜찮을 수 있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당일 종가 관심주 3시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가 관심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종가 관심주. 자, 미션 연장 종목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일단 종가 관심주 얘기해 드릴게요. 당일 종가 관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채팅창 보세요,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당일 종가 관심주 네, 올려놨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기술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기술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원전, 제어 시스템을 또 얘네가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및 철도
제어 시스템을 얘네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자 여기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보시죠. 4월 18일, 4월 18일 공가 관심주. 잠깐만요. 여러분들 채팅창 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써놨으니까. 우리기술, 그 다음에 모트렉스,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 소니드, 대성 아이텍. 오늘은 좀 시장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니까 5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5개만. 5개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흐름이 괜찮아요. 네, 우리 기술 흐름 좋고, 지하철이나 철도 제어 시스템 위주로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4번째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는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 자회사 모트렉스 EV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그 현대차하고 현대차의 일단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 쪽에 인포테인먼트 HUD나 잠깐만요. 요것보다는 이 보면은 HUD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좀 고급차들은 유리에 그 지도 방향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HUD하고 ADAS 시스템 쪽에 얘네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회사 모트렉스 EV가 현대 엔지니어링, 그 현대차 그룹의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MOU를 맺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3% 이탈했지만 하루 더 보자고 했어요. 저는 이거 좋아 보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네,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인데 원래는 그 LG그룹에다가 LG전자나 이런 데에다가 그 TV용 부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차 부품 이런 쪽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높아졌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가벼운 알루미늄 부품을 이제 세아 메카닉스가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술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항목이 나왔고요. 만약에 밀린다면은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이 중간 지점. 네,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의 중간 쪽. 중간 쪽에 지지하는지 보셨다가 지지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션에 실패했지만은 요 세아 메카닉스는 하루 더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니드입니다. 소니드. 자, 소니드라는 회사인데, 소니드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정밀 화학 소재하고 사물 인터넷에 적용되는 무선전자 태그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지금 현재 납품 수요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NFT 안테나, 요즘에 NFT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대부분 이제 장착이 되었죠. 그래서 NFT 안테나 생산하고 성능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그 또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그 캐나다의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리사이클 리코라는 이 회사하고 또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그 원래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NFC, 그리고 NFC, 그리고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통해서 로봇 사업.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이 그 소니드가 갑자기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런 종목은 뭐 오늘 종가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 설립을 했고요. 사족보행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저 사업 하는 만능이에요, 만능. 디스플레이, NFC 사업,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그다음에 자회사 로봇 사업. 이렇게 해서 소니드가 이것저것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성 하이텍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도 이제 내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종가부터. 자, 대성 하이텍은 여러 번 얘기해드렸어요. 타이밍이 좀 이제 다시 오고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선반, CNC 자동 선반이나 2차 전지 케이스를 가공하는 컴팩트 머시닝 센터 기계를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게 2차 전지 부품 장비 쪽을 하고 있죠. 원래 CNC 선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위스턴 자동 선반 글로벌 탑5 제조사도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세대 코일링 방식에서 코일을 제작해서 이 모터 있잖아요. 그 모터를 촘촘히 코일을 감아서 모터를 촘촘히 만드는 그런 장비를 보통 전기차 만들면 이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터를 얼만큼 촘촘히 감냐에 따라서 모터의 성능이 올라가는데 이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을 촘촘히 감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대성 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기술력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납품하냐?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합니다. 자, 그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함께 일하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3기 오토모티브, DL 모터스, 세아 메카닉스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계되어 있는 회사에 이런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 얘도 거래량을 동반한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졌고 중간 지점에 주요 지지 라인 지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잘 지지된 다음에 저번에 아바코처럼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아바코처럼. 아바코도 며칠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중간 지점, 이 주인공 매매 기법이죠. 이 주인공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두세요. 저희 방 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이 주인공 매매 기법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고 그 중간 지점 지지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이 대성 하이텍도 역시 최근에 급등 이후에 4거래일째 연속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중간 가격이 지지가 되면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일단은 종가 관심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를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포스코 그룹은 내일 음봉에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네, 포스코 홀딩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포스코 스틸리온 네, 윗골이 달리고 좀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죠. 포스코 엠텍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익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3일 있다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ENC 역시 나오고 있어요. 포스코 DX 역시 윗골이 달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조금 한 이거래일이나 자 포스코 그룹주 물어보신 분들이 많네요. 자, 포스코 그룹주는 이거래일 뒤에 추천 예정.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그래서 이거래일 정도 뒤에 체크를 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때요, 여러분?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충전기 관련주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실질적인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 관련주로는 SK 시그넷,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SK 시그넷. 그 다음에 이제 모트렉스는 자회사 통해서 모트렉스 EV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 하나에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텍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또 디스플레이텍 원익 P&E 전기차 충전 사업 충전기 관련해서 원익 P&E 그다음에 이제 뭐 세력주로는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그다음에 뭐 대우플러스 YM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냥 뭐 가능하면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전기 관련주는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끝날 듯 안 끝났다. 네. 왜? 포스코 그룹이 다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끝난 듯 했지만 2차 전지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참 어려워요. 네, 2차 전지 막 당장 끝날 것 같았지만은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가 갑자기 불끈 낙폭과대에서 불끈했다가 또 윗골이 달리고 있고 또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그죠? 네, 아바코 또 올라가고 있고 네, 테이펙스 뭐 이지 그다음에 뭐 에코핸들링 삼성 SDI 계속 우상향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점은 그렇습니다. 과연 2차 전지 쪽에 그 쏠림 현상이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진행될지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금 이동이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4월 중순 넘었으니까 중국의 좋은 소식들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범중국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당분간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12시 여러분들, 네, 여러분 내일 12시 반이에요. 12시 30분. 네, 와우넷 마지막 승부주 방송이 12시 30분이니까요.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12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